가족 간의 관계, 특히 남편하고 관계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스스로 정해놓은 것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을 넘어오면 굉장히 그걸 싫어했고, 근데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걸 보면서 여전히 마음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게 모화 어리석음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알아차림 어차피 이거 놓칠 건데 뭐하러 알아차리나 라고. 그 의미는 사티가 이어지지 않을 텐데 뭐하러 사티하려고 노력하나 뭐 이런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그 마음을 이제 대상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게 정말 적절한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얘기하신 거, 그게 이제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본인이 타고난 어떤 성향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발현이 되는데, 그게 특히 이제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그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향적이다, 뭐 내향적이다, 뭐 이렇게 나누고 내향적인 그런 성격 안에서도 또 아주 많이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조금 덜 그런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 안에서도 그 이제 뭐지 그게 폭이 굉장히 이제 넓죠 사실은. 근데 본인은 그 다른 사람과의 상대와 인간관계 특히나 남편과 본인과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선이 있는 거죠. 선이 있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정해놓은 그거를 이제 상대가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도사가 에라나는 것이죠. 그건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 내내 거기에 대한 도사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었겠죠, 그죠? 반복했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는 알고는 있어요, 그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이미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걸 알고는 있지만 그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가 성향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게 된 단순한 어떤 고정관념과는 또 다른 것이에요. 이거는 진짜 타고난 것 같은 그런 거죠. 뭔가를 이미 내가 경험을 해서 이런 성향이 생긴 게 아니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생겨서 이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나는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거 하려면 체험을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내 속엔 그게 있는 거죠. 그게 있고 그게 발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깐마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도 물론 원인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굉장히 분명하지만 그 원인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딱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체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의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성향이 왜 일어났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성향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이런 성향이 어떤 특정한 번뇌를 일으키는데 항상 어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그러한 그 성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내가 이제 학습한다라고 할까요?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 성향 때문에 그 성향을 뿌리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번뇌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잘 모르면 그냥 무작정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보살님 오늘 얘기하신 그런 성향은 도사가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도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굉장히 이런 조건이 되기가 쉬운 그런 성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성향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보살님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려면은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성향이 어떤 식으로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지 그 성향이 어떻게 도사를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 이제 반복해서 지켜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성향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 뿌리채 뽑아버린다,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이 성향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번뇌의 가능성들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는 거. 그게 일단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맞춰지면 될 것 같아요. 자선할 때 생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의 에너지가 훅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렸지만 그게 이제 다른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다운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자선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생각이 훅 일어나고 또 그때는 반대로 마음의 에너지가 반등이 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셨고요. 그 생각이 다른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고 하셨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마음이 다운이 됐을 때 그 내용을 계속 따라갔다면은 마음이 좀 우울해졌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떨어져서 지켜봤기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고 더 마음의 질이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이 문득 일어났는데 그 생각을 지켜봤다고 하셨고요. 근데 본인이 평소에 체력이 많이 약한 편이라서 배가 고프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바로바로 먹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먹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을 지켜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먹고자 하는 그 욕구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선 끝나고 일어나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자르고 하는데 그때 중간에 그 재료들을 중간중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게 로바라는 것을 알고 그 로바를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계속 지켜보니까 먹을 때에도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먹고 또 양이 많을 때는 남긴다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남기는 거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먹었는데 그때 그 마음에 탐심, 로바가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하던 일들을 이제 사띠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니까 일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선택이 예전과는 좀 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띠가 없이 습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모화가 있고 도사가 있고 이런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을 잘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근데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표현하죠.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다.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용을 모르는 건가?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생각을 대상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지만 내용에 그냥 마음이 딱 빠져버리는 거죠. 내용 속에. 근데 이제 이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당연히 아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의외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된, 느끼게 되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선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내용이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뭔가 좀 우울한 그런 내용이면은 마음의 느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거기에 생각이 빠지지 않고 그걸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좀 다운되는구나 그런 정도만 느끼고 거기에서 그냥 그 수행을 계속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보지 못하고 내용에 빠져버리면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수행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마음보다 빠른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찰나란 말이에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찰나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순간에 그 어떤 생각이 그 뒤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질을 확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질이 확 좋아질 수도 있지만 확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수행하는 힘이 훅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예전에 했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 그런지, 뭐지? 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은 마음이 뭔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사티하는 마음의 지혜가 아직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그 생각의 내용을 믿었던 거죠. 생각의 내용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내용을 믿는 순간에 바로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니까 사태의 질이 훅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내용을 믿으면 거기서 바로 일어나는 이렇게 파생되는 그런 번뇌들이 많죠. 우리가 모든 번뇌는 관념을 대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생각의 내용은 100% 관념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마음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럽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라고 할 때 많은 부분들이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나한테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있어요. 집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라고 하면 진짜 나한테는 지금 실제로는 괴로울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마음이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하고 있고요. 그 기억의 내용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 기억의 그 내용이 막 탐심을 일으키고 화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또는 마음을 아주 막 가라앉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질을 훅 떨어뜨리고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파라마타와 관념을 분리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대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지만 쉽게 그 내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번뇌가 쉽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 수행하는 마음의 기복이 또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수행이 잘 진행되다가 생각이 내용에 빠지면서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훅 떨어지게 되고, 그 일상에서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생각의 내용 때문에, 그 생각의 내용에 마음에 막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뇌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그 근본적인 것은 결국 모화죠, 모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약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의 지혜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온전한 지혜는 아닌 거죠.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 무엇이 대상이 되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아직 그 모화가 있기 때문에 그 모화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죠.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괴로운 것인 겁니다. 그 생각을 대상으로 이제 지켜보게 되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 보살님도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생각이 지 혼자 그냥 푹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법은 자연적 이치예요. 그죠? 원인과 결과예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거,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탐심인 경우가 꽤 많죠. 예전에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다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지켜보는 마음의 지혜의 힘이, 지혜가 좋은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는 잣대가 되는 거죠. 생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은 당연히 알아차리게 되고, 그 생각 밑에 있는, 깔려있는, 기저에 있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이 지금 생각을 일으키는가를 보게 되고, 그 마음이 보니까 탐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내용이 아무리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거라도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게 탐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라고 할까,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 괴로움,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신 거예요. 아까 배고픈 거, 먹고 싶어 하는 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전에 사야도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배가 고픈 것하고 먹고 싶은 건 다른 거라고. 배가 고픈 것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먹고 싶은 것은 마음이잖아요. 탐심의 부분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같이 동일시해 버리는 거죠.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먹고 싶어 하는데 배가 고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네.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안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아까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험들을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면 일어나는 마음들을 다 믿지 않게 돼요. 예전에는 그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나하고 동일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쉽게 믿고 쉽게 따라갔는데, 이제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지켜보고 이게 어떤 마음인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혹시 번뇌가 아닌지, 이게 지혜인지 번뇌인지. 번뇌라면은, 번뇌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고정관념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식사하는 것에 본인 나름의 어떤 이런 고정관념들이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이제 이만큼 먹어야 되고, 뭐 남기면은 안 좋은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고, 이제 마음을 제대로 대상으로 지켜보게 되니까 그런 고정관념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따라가지 않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고정관념들을 고정관념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 어떤 번뇌로서 일어나는 고정관념들이 많고요. 또 그 고정관념에서 파생되어지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일상의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그런 생각들과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바르지 않는 생각이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바르지 않는 고정관념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고정관념들은 계속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런 고정관념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나 또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바퀴를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면 마음을 알아차림하게 되고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게 되고 생각을 대상으로 보게 되고 그 고정관념들을 대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번뇌를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정관념이 그런 바르지 않는 생각을 계속 일으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번뇌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들을 계속 반복해서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이제 이 고정관념이 전혀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 고정관념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전에는. 근데 그게 바르지 않는 생각, 모아에서 일어나는 그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그 생각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고,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 적절한,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해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는 무상을 얘기하잖아요. 무상이라는 게 뭐죠? 항상 변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이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그게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새로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사실은 모아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해오던 것들. 당연히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하는 거고 당연하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도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일상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그냥 지나쳐버렸던 미세한 번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모하도 있고요. 또 탐심도 있고 화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